천을 기인 다음에 외우셔야 될 게 문창기인이에요. 문창. 문창은 이걸 쉽게 보시는 방법은 식신으로 보시면 돼요. 식신. 식신이 뭡니까? 내 재능을 표현하는 창구죠. 그리고 먹거리, 그죠?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었죠.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안 살아봐서. 옛날에는 저기 먹을 게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식신이라는 별이 그렇게 중요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신살이 문창기인이라는 거예요. 자, 갑의 식신은 뭡니까? 지지로 내리면 사가 되는 거예요. 을은 오. 자, 그 다음에 무는요. 신. 유가 식신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경은요. 해. 자. 그 다음에 임은 묘. 참고로 제가 이민일주입니다. 문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화된 곳에만. 자, 그 다음에 병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따라가냐면 우리가 계절이 사계절이죠. 그죠? 네. 사계절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가 봐요. 네. 자, 봄. 봄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름이 오죠. 예? 여름 다음에 뭐가 오죠? 예, 가을이 오죠. 가을 다음에는요. 겨울이 오고 다시 봄으로 가잖아요. 자, 이 토는 뭐냐면 장하래 가지고 화의 기운이 넘어온 거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정도 무기도 문창은 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의 신살이 문창 신살이 이제 신과 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앞에 양이는 틀리죠. 무기가 뭐를 당겼다? 병정 걸 썼죠. 네. 그건 나의 기운적인 표현이고, 요거는 이제 의식주라는 표현에서 가을, 겨울, 여름, 가을로 간다 해서 이렇게 표시가 틀려지는 거예요. 문창이. 문창은 그럼 먹을 복이 있다 이래. 먹을 복보다는 학예에 밝다고 보시면 돼요. 학예. 네.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게 가르쳐 주면 왜 딱 이런 거예요. 이제 쪽지 시험 강한 애들, 하나 가르치면 바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식신이 강화되고 학예에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 단점이 뭐냐면 대학 입시라든지 변호사 시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공부하는 시험에는 약하거든요. 에이, 알면서도 틀렸다 이러면서. 아는 것도 틀렸다. 그런 건 비 오는 날 못 일하도록 맞아야 됩니다. 아는 걸 왜 틀려? 그건 뭐냐면 습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머리 두뇌의 총명 효과는 굉장히 강해요. 식신상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상이 뭡니까? 자기의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글월이라고, 글월 내지는 문예가 출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낙천성 인자를 줘가지고요. 맨날 보면 해볼래 웃는 애들이 요거. 제가 참 강의할 때 자주 웃는데 그게 이런 인자 때문에 그래요. 낙천성 인자 때문에. 그리고 지혜가 있고 또 식신의 별을 나타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잘 떠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잘 캐치해냅니다.
자, 그 다음이 금여성 돼 있죠. 금여성. 금여성은 뭐냐면 좋은 마차를 탄다라는 별이에요. 좋은 마차. 그러니까 마차라든지 가마를 뜻하거든요. 일종의 이동 수단을 뜻하는 거죠. 네. 과거 시대에 좋은 가마나 마차는 누가 탔습니까? 그렇죠. 왕족의 옆에 있는 황족이라고 그러죠. 황족이나 왕족들이 많이 탔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되겠죠. 팔자내에 이 금여성의 별이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 차를 안 타고 다니면 우리 아버지가 벤츠를 타고 다니든 BMW를 타고 다니든 하여튼 주변 육친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조금 긍정적인 의미를 두는 신살입니다. 그러니까 천월 기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것은 좋은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천주기인이라고 되어 있죠. 천주기인. 천주기인 이거는 뭐냐면 하늘 천자에 부엌주자입니다. 즉 하늘의 부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옥에 갇혔는데 천주기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식이 잘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이미 내 부엌은 하늘에 열려 있으니 먹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과거 사회는 의식주만 해결되어도 살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지금 우리는 많이 다루는 게 시계에 관해서 많이 다뤄요. 근데 글자 순서로 보면은 뭐가 먼저예요? 의가 먼저죠. 근데 우리 쪽에서는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경제 쪽에서 보면은 요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 아, 그러니까 과거에 군면제를 할 때 뭐를 받았다? 옷감을 받으면 옷감 몇 피를 주면 군이 면제가 됐어요. 그만큼 천을 짜는 기술이 굉장히 낙후됐었거든요. 무명실 뽑아다가 그걸 실로 만드는 걸 뭐 날실과 틀실로 막 짜는데 그걸 갖다가 모포를 한 두 필만 짜는데도 사람 인력으로는 어마무시한 시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줘도 군력이 몇 배 면제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제로 옛날에는 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방직기계 들어오면서 그게 떼돈을 버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시급해서. 그 다음이 주택이었다는 거예요, 주택.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큼 천주교인도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걸로 칩니다. 하늘의 부엌이라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천주교인이 갑은 사에, 을은 오에, 병은 자에, 정은 사에. 이제 요 표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게 병은 사가 천주기인인데요. 정은 오가 천주기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 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컴퓨터 만세력 뒤편에 보시면 그 신살표가 나옵니다. 그쪽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책에서 나타낼 때는 이 천주기인이 어떤 자리냐면 록의 두 칸 뒤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록의 두 칸 뒤. 그러니까 이제 일명 록의 두 칸 뒤가 아니고 식신의 록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식신의 록. 그러니까 갑은 식신이 뭐가 됩니까? 병이잖아요. 병이 록을 띄운 자리가 사죠. 을은
정이니까 정의 록자리가 오가 되죠. 그래서 병은 식신이 뭐가 됩니까? 무잖아요. 무가 록을 띄운 것은 사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텍스트에는 병은 사로 표현을 해놓은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 같은 경우에는 기가 록을 세운 자리니까 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는 식신이 뭡니까? 경이 되죠. 예, 경이 록을 띄운 자리가 원숭이 신자가 되죠. 예, 그래서 원숭이 신, 기는 닭유자, 그 다음에 경은 돼지해자, 신은 쥐자자, 그 다음에 임은 범인자, 개는 토끼 묘자로도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천주기는 언제 쓰냐면 조금 중급 이상 가셔가지고 도사님들이 이제 그냥 참 웃긴 얘기로 쓸 때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식업 팔자 보면 천주기인이 있으면 좀 잘 돼요. 하늘에 부엌이 있으니 손재주가 있겠다 없겠다? 만드는 쪽쪽, 그죠? 그러니까 식신이 록을 띄웠은 자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상이 자기 재능을 잘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든 상관이든 있어야 음식 잘해요. 그거 없으면 음식 잘 못합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큰 뜻은 없는데 어쨌든 과거 사회에서는 이 별도 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정말 중요했겠구나. 그죠? 그래서 천주기인을 굉장히 좋은 신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복성기인이에요. 복성기인. 이 복성기인의 원리는 갑을 기준으로 해요. 갑을 기준으로 해서 갑의 록자리가 어딥니까? 인이죠. 네. 인에서 반식의 방향으로 돌려요.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건데요. 술에는 천문이라 해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술에는 천문이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을은 거꾸로 가니까 축이 되겠죠. 맞죠? 거꾸로 가니까. 네. 그 다음에 병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술해는 건너뛰는 거예요. 여기를 뭐 술해 이렇게 적어 놓은 책들도 있긴 있어요. 일단 건너뛰고 정은 해 다음에 뭐죠? 술 앞에 유가 되죠? 유, 신, 미, 오, 사, 진, 그 다음에 묘.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맞죠? 아무도 이거 원리를 설명을 안 해주셔서 해드린 거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성기 있더라만 하면 돼요. 이런 거는 강의용 멘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복성기인의 뜻을 이제 아셔야 되죠. 이 복성기인이 뭐냐면, 이게 수시로 복이 따르는 거예요. 수시로 복이 따르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죠. 벼락치기라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만 벼락치기 했나? 항상 보면은,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 안 나오고, 저는 뺑뺑뺑 놀다가, 잠깐 몇 페이지 봤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오고. 누가 복성이 있겠다? 몇 페이지 안 본 친구가 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이 수시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손잡고 로또를 사러 간 거예요. 저는 5,000원도 안 되는데 쟤는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복이 수시로 따르는 걸 복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묘하게 복이 잘 따른다는 겁니다. 복성기인이라는 게. 자, 다 해갑니다. 이제 압록이 나오죠. 압록. 자, 압록은 이제 육합을 안 배우셔서 그런데 록의 육합자를 압록이라고 합니다. 자, 록의 육합자인데 록을 육합을 잠깐만 제가 어떤 원리인가는 보여드릴게요.
사, 오리, 신유, 술, 해. 자, 요렇게 합하는 거예요. 요렇게 합을 하고, 요렇게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여기가 지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구를 저는 반을 자릅니다. 자, 극지방이죠? 추운 곳, 자축, 더운 곳, 그죠? 그 다음에 인, 해, 묘, 술, 진, 유, 사, 신. 자, 요렇게 합을 하는 거거든요. 음양의 합이 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냥 요렇게 합되는 걸 육합이라고 하는구나. 자, 육합은 음양합을 말하는 거예요. 음양합. 음양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합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걸 우리는 뭐로 표현하냐면 부부합과 같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지금 뒤에 가서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냥 잠깐 이런 뜻이구나. 뭔가 부부합이면 완벽하게 짝지어졌구나. 그죠?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록을 보시면, 자, 갑은 인의 록하죠. 그죠? 록의 육합자가 압록이라고 했잖아요. 인을, 즉 남편처럼 어디 모임에 간다. 그러면 남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간다 칩시다. 그래, 남편 안 가고 부인 보내도 같이 온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누리죠. 그거 마찬가지로 인이 왔으면 뒤에 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갑의 압록은 대지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의 록자리는 묘가 되죠. 네. 묘는 뭐를 데리고 온다? 수를. 네. 그렇게 쭉 적어 놓은 게 압록이에요. 자, 근데 록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뜻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걸 좋은 걸로 봤단 말이에요. 과거에서는 그 록을 살포시 보듬어 올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일명 이걸 오뚜기 정신으로 봐요, 저는. 자, 오뚜기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네. 네. 술 많이 마신 분들하고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넘어질 것 같으면서 안 넘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7.8기라든지 자기가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양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녹이 있으면 좋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좋은 글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니까 갑이 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닥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요 해가 뭐를 보듬고 있더라? 인을 보듬고 있더라. 록을 보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뭔가를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의 의미를 많이 준다라는 거죠. 최순실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능력을 펼쳐낼 수 있는 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압록이라는 것은. 예. 자, 그 다음에 홍염. 이 홍염인데 저기 우리가 12운성 할 때 목욕 배웠죠, 목욕. 예. 그리고 혹시 도화살 들어보셨습니까? 예, 도화살. 보통 12운성에서 목욕의 작용이 도화하고 비슷해요. 도화살 작용하고. 그 도화살하고 요 홍염하고 조금 많이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도화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는 도화살이라고 했어요. 살. 나쁜 걸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왜 나쁜 걸로 분류했냐면 여염집 규수, 4대부 집안의 규수는 어떻게? 안방을 지키는 게 소임이잖아요. 그런데 도화가 있으니까 예쁘단 말이에요. 목욕이 예쁘다 했습니까? 못났다 했습니까? 예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 남성들이 자꾸 기웃기웃 찝쩍찝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대부집 안악내가 그 안방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기생이 되는 살로서 과거에는 풀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거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인기 시대란 말이에요. 인기. 누가 나를 많이 알아봐주고 많이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회적으로 유능함을 더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좋아합니까? 저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좋아합니까? 연예인을 좋아하잖아요. 야, 싫어져. 그게 이제 도화살이 보통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능의 별로 요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화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싹 보여준다든지, 그죠? 등이 훅 파인 걸 입고 다닌다든지, 미니스커트를 짧게 입고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의 눈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불특정 다수예요. 연예인은 한 사람만 좋아한다, 여러 다수가 연예인을 좋아한다. 다수가 좋아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홍염이라는 것은 좀 1인칭 시점이 많아요. 나는 쟤를 꼬실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을 꼬실 수 있는 능력으로 간다는 거죠. 어쨌든 좀 비슷한 풍류의 인자는 가지고 있어요. 풍류의 인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 같은 경우. 자, 정은 미가 양인이 되죠. 예. 그래서 부부, 만약에 정미 일주라면 부부 관계가 어떻겠다?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신유 일주도 마찬가지로 비견이 딱 들어앉아 있으니 부부 관계가 안 좋아 보이죠. 임일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살로서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홍염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극단적으로 부부 이별이 잘 안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간여지동이 되면 좀 부부 관계에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지의 글자가 홍염살로 이루어졌을 때는, 즉 내가 노력만 조금 가하면 부부 인연은 길게 유지가 가능하겠죠. 왜? 난 걔를 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대신에 풍류인자가 강하겠다, 안 강하겠다? 풍류인자는 있다라는 거죠. 단 도화하고 혼동하기 쉬운 게, 이거는 도화는 불특정 다수지만 홍염은 내가 목표물 정하면 거기에 관해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강백호는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고요. 개강백호도 또한 압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진술충미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지지대 지지신살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방합, 삼합 이래 나오는데 요거 넘어가서 12신살부터 할 겁니다. 12신살부터. 12신살하고 삼합, 방합, 육합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자, 육합표 보시니까 요대로 쭉 나와 있죠. 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다 해갑니다, 신살도. 근데 이걸 갖고 홍염 이런 거는 홍염살이라고 해갖고 안 되겠네. 원래는 과거에는 홍염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홍염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살을 나쁜 걸로 봤지만 요즘은 살도 다 긍정의 의미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신살 이제 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기인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살이라고 하고 귀는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귀는 천을귀인, 문창귀인. 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